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간 해독에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을 통해서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우리 몸의 체력과 이 근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복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데요. 또한 두부에는 아주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의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를 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에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심혈관 질환의 전반적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몸 안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추 속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혈관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이 과량이 돼서 혈관에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엽산 때문인데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양이 우리가 먹는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보통 나이가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고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고기를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부를 드시게 되면 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는 관절염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노년기에 오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만 두부도 약간의 찬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두부와 다르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은 다음에 물기를 다 빼주시고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이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시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평소에도 많이 드실 텐데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가 가진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예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인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라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에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주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빠르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혹사가 되는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서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넣고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 사과도 가운데 씨만 빼고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여기에 물 1컵 넣어 주시고 올리브 오일도 1스푼 넣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에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안 넣는 것보다 몇 배나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넣고 잘 갈아주시면 바로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자,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효능이 뛰어나고요.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이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주고 간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많이 드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아주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의 개선이나 면역력 강화, 또 피로 해소, 우리 몸의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부추랑 같이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약간 길쭉하고 얇게 썰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번 잘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잘 볶아주세요. 여기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볶아진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아주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에 오리고기를 사용하셔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적이 있을 만큼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죠. 이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한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아주 놀라운 식물입니다. 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우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요.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한데 함께 드시게 되면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눈에 점막을 만들어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예방이 되고 눈이 시린 증상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눈에 오는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 질환 중에서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죠. 이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한 질병이죠. 그런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이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 안구가 급격하게 노화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E가 이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복용하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잘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브로콜리는 송이를 좀 나눈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서 부추랑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를 찬물에 잘 헹궈주시고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좀 섞어주시고 양념장을 잘 만든 다음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통깨를 위에다가 조금 더 뿌려주시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부추가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변이 묽어져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그 열 때문에 두통이나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약간의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때문이에요. 이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서 약한 신장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에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서 근육이 약해지고 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심장박동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해요.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에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 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 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와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트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오트밀,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자주 드실 텐데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인데 이 오트밀이 최근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 오트밀이 얼마나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지 또 무슨 효능이 있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귀리의 단단한 외피를 벗겨내고 압착하거나 잘게 부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먹는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에는 풍부한 식이섬유랑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오트밀의 효능 바로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한 끼의 오트밀의 효능 첫 번째는 혈당 조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당뇨병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몸의 컨디션 또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인슐린 분비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온갖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트밀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좋은 소식 아닐까요? 이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밥이나 빵 같은 우리의 쉽게 접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반면 오트밀은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또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뇨는 물론 다른 이상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트밀이 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오트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오트밀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먹거나 운동을 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체중이 계속 늘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살이라고도 하죠. 저는 요새 옆구리에 살이 계속 붙어서 참 곤란한데 체중 조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숙제예요. 과체중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체중 관리 하셔야 돼요 말씀도 하시죠. 체중에 대해 걱정이신 분들은 오트밀을 주목해 주세요. 오트밀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오트밀을 드시면 배가 든든한 느낌이 오래 가는데 이는 오트밀 속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때문이에요. 오트밀을 드시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하루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 2016년 비만 연구 저널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오트밀을 먹은 사람이 일반 시리얼을 먹은 그룹보다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꼈다고 해요. 또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우리 몸의 지방 연소가 촉진된다고 하네요. 특히 운동과 병행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니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 아닐까요? 거기에 오트밀은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또한 낮은 칼로리와 높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함량으로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과 운동선수들도 오트밀을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포함한다고 하니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슈퍼푸드 오트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피부 개선 효과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는 게 눈에 보여요.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가 푸석해지죠. 어두워지죠. 심하면 가려움증까지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오트밀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오트밀에는 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트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오트밀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오트밀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데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가려움증,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실제로 오트밀은 미국 FDA에서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트밀을 이용한 스킨케어나 팩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트밀을 섭취하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지만 오트밀을 곱게 갈아서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팩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하는 데도 좋죠. 노화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어려 보이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건강한 탄수화물 오트밀의 네 번째 효능은 변비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장 운동 또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변비로 고생하기 쉬운데 이럴 때 오트밀을 드시면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 형태로 변화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한 오트밀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오트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서 변비뿐 아니라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거기에 오트밀에는 마그네슘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장의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줘요.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하루 한 끼 정도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가득한 오트밀. 오트밀은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처럼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오트밀이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트밀과 잘 어울리는 음식과 조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고소한 맛의 오트밀과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서로 잘 어울리는 맛인데 맛뿐 아니라 오트밀은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죠. 바나나 또한 식이섬유와 동시에 칼륨, 비타민C 등 여러 영양소가 있어 소화에 도움을 주는데 거기다 이 두 재료는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특히 이 조합은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만들어 드세요. 바나나를 올린 오트밀 방법도 참 간단한데 재료는 오트밀 약 반컵, 아몬드 밀크 1컵, 바나나 1개, 올리고당 1큰술. 냄비에 오트밀과 아몬드 밀크를 넣고 약불에서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주고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요. 살짝 식혀준 뒤에 슬라이스 바나나를 올려준 뒤 기호에 따라서 올리고당이나 꿀을 살짝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추가로 견과류 같은 거를 넣어서 먹으면 든든한 대용을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 오트밀과 어울리는 식품은 바로 치즈예요.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인데 치즈 또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좋은 식품인 거 아세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치즈의
치즈에 함유된 카세인 단백질이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준다고 밝혔대요. 치즈는 칼로리가 높지만 적정량의 치즈를 섭취하면 양질의 영양 섭취와 여러가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트밀과의 맛궁합도 참 좋은데, 오트밀의 고소한 맛과 치즈의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잘만 요리하면 고급 양식 요리 못지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오트밀과 치즈를 이용한 이탈리안식 치즈 오트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오트밀 반컵, 우유 1컵, 방울토마토 5개, 모짜렐라 치즈 4분의 1컵, 올리브오일 한 작은술, 소금, 후추.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면, 오트밀을 우유와 함께 끓여서 약불에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준 뒤에 오트밀 위에 볶은 토마토를 올리고 치즈를 솔솔 뿌려주세요. 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만능식품 오트밀,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트밀을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 쉽게 끓여도 먹고 시리얼처럼 우유에도 말아 먹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오트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오트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알맞은 오트밀을 섭취하는 거예요. 오트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오트밀 제품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먹는 오트밀은 크게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밀, 그리고 인스턴트 오트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중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가루 혹은 가공된 오트밀일 경우에는 섬유질 함량이 낮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정제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혈당 지수가 높아져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설탕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돼요. 이제 오트밀을 고를 때 가공되지 않은 스틸컷 오트밀이나 롤드 오트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오트밀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아까 분명히 오트밀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또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이건 오트밀을 과하게 드셨을 때 얘기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오트밀 역시 너무 과하게 드시면 위장장애가 올 수 있고,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많은 양의 오트밀을 드시게 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평소에 식이섬유 섭취가 적었던 분들은 유의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적당량이 오트밀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보통 한 끼에 약 30에서 50g 정도인데, 약 반컵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오트밀 드실 때는 오트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으니, 아까 추천드렸던 식품이나 견과류, 과일 등을 추가해서 드시는 게 잘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3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5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